지금은 이제 매크로 이슈를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오로지 실적에만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나올 건데 이틀 중에 하루라도 올랐거나 네. 이틀 다 올랐던 업종에서 순환매를 찾아야 되고 그거 관련된 순환매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여기서만 반도체를 따라가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장이 아니었나.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지금 풀악셀을 밟아서 또 편입시키도 그렇고 계속 고민만 하다가 요즘 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오늘 또 샘 올트만 형님 오셨었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모여봐라. HBM을 월 90만 장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월 90만 장이 어느 수준이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총 풀 가동에만 지금 120만 장씩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들 주식 비중이 한 31%, 32%대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살 거 많습니다. 혹시나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 안 됐다. 그럼 2주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지수는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려서 시작한다. 추석 전에 조금 그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저는 항상 7대 3을 항상 주장하고 30% 현금을 이럴 땐 가져가야 되는데 요거를 언제 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시장 세네요.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요. 셧다운 뭐 소환 모두 들어간 것 같고 그냥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사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이 추석 전에 네.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순환매가 어제 그저께 나타나고 있고 어제랑 오늘 이틀간의 순환매가 나타났을 때 네. 이틀 연속으로 약했던 업종은 당분간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크로 이슈를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로지 실적에만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나올 건데 어제 오늘 이틀 다 빠진 업종은 실적이 별로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 오늘 이틀 연속 셌고 네. 그다음에 오늘 수출업종 수출 데이터 나온 거 보면은 일평균 수출이 늘어난 게 바이오, 반도체, 조선 네. 세 개거든요. 바이오는 그래도 어제 오르고 오늘 빠지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틀 중에 하루라도 올랐거나 네. 이틀 다 올랐던 업종에서 순환매를 찾아야 되고 그거 관련된 순환매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여기서 막 반도체를 따라가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장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오늘 생각했습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이틀 연속 그러니까요. 빠졌는데 이거는 이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란티어만을 너무너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프트웨어 업종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비스나우나 세일스포스나 인투이트나 어도비나 옛날에 대표적이었던 소프트웨어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도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안 올랐다는 사실을 보시면 다들 놀라시는데 8월 초부터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네. 오른 게 거의 없고요. 메타도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최근에 약세였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네이버나 원래 카카오도 약했던 거라고 보고 다만 네이버는 거기에 뭔가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은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이버요? 아니, 네이버 그냥 말고 시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으로 9월 달에 사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7.5%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10월의 첫날입니다. 네, 오늘도 9월에 계절성은 없었네요. 원래 예측은 다 틀리라고 하는 게 예측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시원하게 틀려가지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의원님의 자료는 보석함. 네. 또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또 박제용으로. 네. 한재영입니다. 네. 끝에 이거 나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힘이 들 때마다 하나씩 보내주실 때 네.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보내시는 겁니까 지금? 끝나는 멘트 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네. 또 오늘도 여러 분들하고 막 얘기 막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요? 개인분들도 그렇고 약간 아직도 목표 보유 비중에 못 간 그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담아야 되나 그런데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지금 풀악셀을 밟아서 또 편입시키도 그렇고 뭐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지금 요즘 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개인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다 어제도 좀 이쯤이면 됐겠지 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쫓아가서 이걸 어떻게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오늘 또 샘 올트만 형님 오셨었죠? 네.
오셔서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모여봐라. 난 지금 HBM을 월 90만 장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월 90만 장이 어느 수준이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총 풀 가동해봐야 지금 120만 장 찍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제끼고 그쪽으로만 들어가서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막상 보면 되게 와 이거 엄청난 숫자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올트만 형님이나 오픈 AI가 여기저기 가서 이제 오라클한테도 훅 찔러보고 브로드컴한테 훅 찔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란 거에 이걸 뒤에 후광을 입어서 막 하고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런 거죠. 이게 만약에 이분이 그냥 뭐 진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강력한 이제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물론 이제 숫자가 크다 보니까 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 얘기 알려지고 넥스트레이드에서 한번 약간 흔들리다가 다시 쫙 삼성전자에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왠지 좀 청개구리 입장이어서 사람이 이렇게 좀 뱀에 꼬인 사람이라서 고치 그대로 믿어야 되나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시대에 강력한 모멘텀은 들어오는 건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냥 알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넥스트 트레이드 이야기 하셔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그 넥스트 트레이드의 시세가 좀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 나오는 넥스트 트레이드 시세랑 코스피 본장에서 시세랑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중소형주. 이거 왜 이런 걸까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소부장 업체들 보면은 그 NXT에서 8시부터 9시까지 주가 다 급등했던 거 본장에서는 전부 다 뱉어내서 마이너스 마감했는데 이 현상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시장이 강할 때는 그 약간 좀 내가 많이 좀 주식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 시장 분위기 보고 이거 좀 뭐 좀 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먼저 들어오는 분위기. 근데 그러다가 본정되다 보니까 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약하다 보니까 같이 또 매물로 나온 분위기. 그러니까 약간 단타성의 움직임도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그 아침에 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진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수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8시, 9시 때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판 게 많았지 매수한 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심리가 약간 좀 개인 중심으로 쏠려가는 심리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좋은 실수 많이 납니다. 초반에. 매도가 별로 없는데 매수로 약간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거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9만 원대 NXT에서 찍고 왔는데 그것도 약간 300주? 300주로 만든 그것도 실수였던 거죠. 그분 파신 분들은 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사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일단 중심을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생각보다 본장에서도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더 오버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도했다가 만약에 못 판 사람들은 거기서 더 오버하는 경우, 그러니까 약간 언더슈팅이나 오버슈팅이 좀 많아지는 패턴이 좀 살짝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조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차피 본 거래는 본장에서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거래는 본장에서. 앞서서 한상희 위원님이 이틀 연속 약했던 업종은 앞으로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서 김민수 대표님 매일 준비해 오시는 그 오늘장 정리 장표 있잖아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약했던 업종 좀 살펴보게요. 그걸 그렇게 이용하시려고요? 좋은 이용, 좋은 활용이죠. 그걸 이용이라고 또. 이용과 활용 한 글자 차이인데 느낌이 달라요. 다르군요. 네. 이발하러 이용원을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앵커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갖고 계시? 저 삼성전자 5만 원대 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담았던 사람. 얼마에 탈출하셨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스쳐 지나간 거는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갔다 온 걸로.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 보게 되면은 이제 9월 수출 얘기가 오늘 또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강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또 맹점이 있습니다. 작년 9월은 20일이었고 이번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일 거래 차이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 자체적으로는 뭐 역대 최대 이건 맞긴 한데 거래일수까지 따지면 6%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고, 그다음 15개 품목, 우리 주력 품목 있잖아요. 그중에서 5개 빼고는 나머지 좀 주춤한 모습들이었고, 반도체 뭐더라, 그 바이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조선까지 3개가 일별 수출이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 좋았던 일별 거죠. 수출 많이 났습니다.
게다가 또 저희 뭐 석유와 뭐 이제 2차 전지 이런 거는 두 자릿수 아직까지 마이너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숫자만 요거 10월 달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10월 달에 저희 장기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왜곡이 좀 나올 겁니다. 네. 요거는 일자별로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달러는 약세라고 금리는 상승세인데 이제 셧다운이 요게 이제 어떻게 매크로를 만들어 갈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수하는데 뭐 금액은 현물이 생각보다 종가까지 쭉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좀 눈에 많이 띄죠. 그런 쪽에서 이거는 역시 외국인들은 현물 플레이를 주로 할 때가 이제 됐구나. 이제 9월 달은 눈치만 보다가 10월 달 들어서 첫날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인정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좀 좀 약합니다 요즘에 이런 쪽인 것 같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신용은 더 빨리 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강세 쪽은 뭐 기승전 반도체 쪽으로 쭉 가고 있고 이번에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들어요. 이게 기판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판이 아마 실적 시즌 때는 별 보여주는 게 없을 거예요. 기판 쪽들은 지금 막 올라온 주가만큼의 실적은 못 나올 겁니다. 근데 앞으로 엔비디아가 보여줄 루빈과 함께 성과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미래 밸류 딱 가져오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혹시나 실적 발표 때 생각보다 주춤한다 그래서 만약 출렁이게 되면 기판은 봐야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유리기판은 제외입니다. 유리기판과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또 모 업체 중에서 DI인가 이게 또 수주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냥 또 수직 상승. 요즘 반도체 쪽에서 뭐 얘기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조선기자재는 일단 출발은 하나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되게 코를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움직였구나 하고 되고 있고 조선 나 안 죽었어. 이거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같고요. 피팅 밸브 같은 경우도 탁 전환되고 SOFC는 좀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보니까 SK D&D 이거는 뭐 공개 매수 특권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거로 보셔야지 SFC로 움직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블룸에너지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자꾸 우리도 관련주 찾는 것 같은데 그냥 블룸에너지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계약했더라고요. 900메가와트인가 그 계약하다 보니까 관심은 되게 높아지는 것 같고 폴더블 OLED 여전히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남북개업은 뺏겠습니다. 이건 그냥 아침에 가겠다가 쭉 밀려가지고 조건 없는 만남. 김거모 그래서 올랐던 거구나. 김거모 노래도 아니고요. 그리고 편의점 쪽들 의외로 이제 보니 기사가 나왔는데 뭐 어떤 요직 명동하고 그 외국인들 홍대 이런 쪽에선 매출이 100배가 늘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 전에 얼마나 안 됐길래 100배가 늘었을까? 무비자 그 중국 관광객들 오자마자 집계가 그렇게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종목들이 편의점도 움직이는데 편의점주가 움직이기 딱 좋은 조건이 지금이죠. 여름 때 장사 잘 됐을 거고 가을로 넘어가는데 뭔가 모멘텀이 딱 되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 근데 추격 맛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또 계절성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보긴 봐야겠다 하는 쪽이고 우리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약세 업종 보게 되면은 인터넷. 요쪽들이 계속 좀 약해요. 약간 좀 취약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약하고 인터넷 약하고 이거는 뭐 네이버는 어제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주가 하락했는데 거기다 뭘 또 그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세점 요쪽들이 생각보다 좀 약해요.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상대적으로 안 간 건 움직이는데 올랐던 건 더 쭉 밀리더라고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데이터 보고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봐야 될 것 같고 보안, 양자 뭐 이쪽들은 약간 새로운 분위기죠. 네이버 약하다 보니까 나오는 분위기고 증권주도 미래세는 흔들리니까 다 분위기는 좀 주춤한 것 같고 미용기기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미용 쪽 요즘에 보니까 분위기가 썩 안 좋은데 현장 분위기는 이게 예약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쪽이나 그래서 아직 예약 쪽들은 일본 그리고 또 데이터가 약간 좀 꺾여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약은 많은데 처리를 못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의사가 없대요. 의사가 한때는 저희가 그 전국의 이쪽이 또 이제 정부와 갈등 때문에 다 지금 흩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하다가 또 세지 않습니까 페이가 그쪽에 있다가 이게 지금은 다 복귀한다고 그래서 우르르 다 가다 보니까 지금
샵에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 돈 벌고 싶어도 돈을 못 버는 그 환경이네요. 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구하느라고 좀 난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 드는데 만약에 수요는 여전히 주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나 싶어서 일단 이거는 앞으로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원님 그리고 아까 수출 이야기들 하셨는데 그 9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그냥 끌고 온 게 그냥 딱 반도체잖아요. 네. 레거시랑 HBM 둘 다. 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수출 데이터 보니까 또 반도체 수출 굉장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9월이 1차 시세 랠리 이제는 또 2차 랠리까지도 저희가 반도체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저는 이제 뭐 우리 대표님하고도 얘기 많이 했지만 AI 사이클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장기 사이클을 보고 끝까지 버틸 수 있으면 좋거든요. 우리 윤정 씨처럼 5만 원에 잘 산 사람도 네. 중간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누구나 다 그건 그쵸, 누구나 그쵸. 다 그래요. 누구나. 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주식도 일자로 가지 않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20년부터 지금까지 한 몇십 배 올랐을 텐데 중간중간 반토막 난 게 두세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안 털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업종도 비중을 줄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 빠질 때 안 털립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있는 메모리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난주 하필 목요일에 썼다가 금요일에 주가 빠져서 조금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미국 메모리 업종의 RSI나 스토캐스틱이 다 100 정도예요. 완전 꼭대기에 가 있거든요. 과열되어 있다. 완벽한 과열권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조정받다 다시 또 올라와서 지금 정고점 근처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반도체가 좋을 거라는 전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비중을 줄이지 않고 갔을 때 계속 오르면 너무 해피한데 만약에 중간에 조정이 왔을 때 내가 안 팔고 버틸 자신이 있느냐를 정말로 냉정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 빠져도 건들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무나 멘탈이 좋아라고 얘기하지만 하루 우리 지난 금요일만 해도 막 세상 망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전화 엄청 받았죠. 이거 시장 고점 아니냐 막. 네.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하자면 8월 21일인가 24일에 하이닉스 저점일 때 네. 24만 5천 원이었는데 그때 수많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HBM 경쟁 너무 치열해지고 아, 신규 맞죠. 사업자 들어오고 레거시 메모리 수요가 별로 없고 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다 까고 있었는데 어제 김윤수 대표님이 너무 좋은 그 리포트를 소개해 주신 MS에서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네. 반도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대충 반도체 가장 하류에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에 있는 게 28년까지 좋다고 그랬어요. 네. 갑자기. 그게 팩트면 네. 앞으로 진짜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좀 비중을 줄여놓는 게 그렇게 손해일 거냐라고 저는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수출은 사실은 일별 수출이 줄었다고 약간 나쁘게 보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투자증권에서 경제하신 분이 리포트를 네. 냈는데 저도 그걸 보고 알았는데 작년 9월에 일간 수출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기저효과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YOY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게 1번이고요. 2번은 6%가 YOY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일별 수출이 올해 두 번째로 커요. 그러니까 수출이 견조한 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꼬아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보도자료 같은 데 보니까 그 YOY 일별 수출 줄었다는 걸 안 쓰려고 너무너무 노력한 게 보이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그리고 맞다고 봐요. 블룸버그나 여기 인베스팅의 컨센서스도 7%대인데 이거보다 잘 나왔으니까 일단 그냥 주가나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수출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부분인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아주 긍정적일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별 수출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걸 막 꽈서 보고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바이오나 조선도 네. 일별 수출이 YOY가 늘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뭔지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찾는 게 낫지. 이걸 굳이 막 뭐가 이상한 이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빼려는 주가 빼려는 명분 그렇게 찾아다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굳이 왜 그렇게 하죠? 아니,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는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계속 간다는 뉘앙스로 말씀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눈치를 보세요. 만나 확인했습니다. 눈치를 네. 보면서. 어떻게? 저 요거 한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요?
한상희 의원님께 먼저 좀 헷갈렸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성을 바꿔야 되나요? 요즘에 그 지나가다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는 거 많아서 네, 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냥 영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 한 달 동안 서학개미 비중이 굉장히 또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달 동안 4조 정도를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잘 하고 있는 건지, 또 미국에서는 셧다운이 됐잖아요. 7년 만에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쉬는 동안 국내장은 쉬지만 미국 증시는 계속 열리니까 아마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미국 증시에 분할해서 투자하는 거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건 항상 생각을 하고, 특히나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하루빨리 미국 주식에 진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시장 MSCI 기준으로 65%고요. 한국은 1% 내외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 1%, 미국 65% 가져갈 수는 없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비중을 가져가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셧다운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뭐 원칙적으로 셧다운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문제는 아까 생각하는 게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렇죠? 셧다운이 되니까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막 오히려 시장은 올랐다고 뭐 분석이 연준이 나오더라고요. 금리 내려줄 거다 뭐 이런 그렇게. 얘기도 오늘 나오는데. 물론 미국 선물이 좀 빠지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럴 땐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셧다운해서 뭔가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이러면 네. 그냥 그것 때문에 팔았다고 막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주가를 방향을 바꿀 이벤트는 아닐 거다. 결국은 실적 발표 때 다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추석 길잖아요. 우리나라 장 안 열리고 혹시나 그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식이 빠지면 그때는 미국 주식을 더 사도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매크로 이슈가 아니라 혹시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오픈 AI가 됐든 뭐 오라클이 됐든 여태까지 우리를 이끌었던 AI 관련된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혹시 뉴스가 생긴다. 이런 그러면 거는 심각히 달라요.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저는 지금 한 열흘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어쨌든 그 실적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자신감 있게 가지고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6개 분기를 보면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항상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외가 한 번도 없어요.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기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분기 실적을 안 올려도 연간 실적이 올라가야겠죠. 그냥 합치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 S&P 500의 어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얘기는 매크로를 너무너무 중시해갖고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막 한 우리 거라고.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1분기 내려보자. 잘 나왔는데 2분기 또 까고 계속 이렇게 한 거죠. 근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부터 추정치가 상향이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널리스트. 드디어 이거 진짠가 보다. 그런데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추정치는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그럼 확률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눈높이가 추정치가 낮아져 있으니까. 2분기랑 한 붙어 있어요. 지금 컨센서스가 미국계. 그러면 원래는 2분기보다 3분기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계절성이라는 건 전 세계 공통이니까. 그러면 이게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10월 말부터 사람들이 실적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실적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최근에 파월 의장이 미국 뭐 고평가됐다 이러면서 미국도 지금 밸류에이션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네. 10월 말부터 그렇게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모멘텀을 얻고 가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들도 좀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 중앙은행장이 이제 그 주식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이죠. 네. 96년 12월에 비이성적 과열 이렇게 얘기해서 주식을 한 10% 가까이 뺍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뭐 금융계의 마에스트로라고 그래가지고 네. 모든 걸 컨트롤하던 정도의 강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해 약간 놀랐는데 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를 한 번 올려요. 여러 번 올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only not no action talk only인가 보다 이러면서 주식을 겁나 땡깁니다. 파월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10월 FOMC에서 금리를 안 내리고 말도 막 거칠게 하잖아요. 네. 그럼 영향이 있겠죠. 근데 파월이 전 여러 번 이것도 얘기하지만 파월은 그 정도로 대가 절대 세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럼 이것도 그냥 말로 떼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오를 때 항상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그냥 그렇게 지나가니까 네, 의뢰 지금부터 지나가는. 10월 말까지는 지금 우리 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너무 중요하게
주가에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한 대표님,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 이슈가 있을 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버티던지 네. 미리 비중을 줄여놓고 그때 사든지 하면서 빠지면 나는 정말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10월 말 11월을 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상희 의원님께서 미국 증시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매크로 이슈로 주가가 빠졌을 때 기회로 삼는다면 그때 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을?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AI. 사는 이거 약간 지수 좀 사시는 사심을 분들 담아서 좀 하신 질문 같은데 이게. AI 사셔야죠. AI를 사야 됩니다. AI죠. 진짜 합성자 파셨군요.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삼성전자 지금 궁금해하실 거예요. 팔아놓은 현금 어디에 들어갈지 궁금해하실 네,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네. 김민수 대표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바쁘시겠어요? 미국 증시도 하셔야죠. 저 여행 갑니다. 여행 갑니까? 가서 하시는 거지. 가서. 어디로 가십니까? 저 뉴욕으로 갑니다. 아 정말요? 오. 뉴욕으로 가. 라이브로 하실 수 있는 낮에 최고네요. 그게 아니라 네. 그냥 가요. 가서 이제 랜선 타고 갑니다. 아. 가서 이제 이거 할 거니까 네. 미국 갑니다. 네, 가서 잘 보고 좀 막아주세요. 네. 좀 덮어주세요. 이제 한상희 의원님 의견과 비슷하세요? 미국 주식이에요. 네. 그 미국은 비중 조절이 차이가 있을 뿐. 그러니까 한국이 들고 좀 가는 게 맞다. 작년에는 미국 덕분에 살았고요. 올해는 이제 한국도 같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아예 손 놓은 적은 없어요.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금융의 중심인데 그럼 미국이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 더 힘들겠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트렌드 알고 흐름 알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처럼 주식을 좀 삼성전자를 적정한 가격에 잘 팔았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이제 다른 걸 살려고 봤더니 살 게 없어요. 다들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차피 물려도 미국에서 물리는 게 난데 그러면서 우르르 하고 자금이 갑니다. 그건 인정.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서 하는 게 이제 나 이제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나 가만히 있으면 삼성전자, SKX 올라가는 걸 못 견뎌요.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막 사시네요. 네, 미국에서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것과 레버리지 사는 것은 내가 욕심이 이만큼 있다는 거에 나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거를 레버리지의 내 표현인데 그걸 이제 주식의 하나의 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게 레버리지,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시다가 항상 손해 볼 땐 얘기 안 하세요. 먹을 때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게 주식이 하는 맛이죠, 이게.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서 상남자식으로 얘기하는데 손해 볼 때는 이게 가만히 침울해져요. 네, 사람이 내가 왜 이러고 있었?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아니면 또 미국에도 한 20%는 동전주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매매하시면서 하루에 60% 오를 거 없나 이런 거 찾아보시게 되면 그거는 그냥 한국 계세요. 그러실 거면 차라리 한국말 통하는 데서 그냥 조목들을 찾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 분께서 셧다운 우려는 괜찮은 건지 여쭤보셔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지 혹시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맞다. 그거를 네, 보여주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그렇게 큰 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한 것들. 그래서 언론이 다루지 않는 정부의 셧다운 사실들. 그러면서 평균 기간이 지금까지 쭉 나왔을 때 한 8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지금 뉴스에서는 일주일 지나면은 GDP가 0.15% 포인트가 떨어지네 말을 많은데 평균은 8일이었다. 그리고 또 셧다운 됐다가 주가가 막 흔들리고 고민했다가도 1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데이터는 86%로 상승했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1년이라는 거는 거의 언급의 시간이어서 이게 우리 옛날에 위원님이 여기 나오셨을 때 2주가 장기, 4주가 초장기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6개월은 진짜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forever. 시간입니다. 네. 제 사후 그런 쪽으로 그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노이즈가 나오면 그걸 이용을 한다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거기다 또 셧다운 종료 후에 1년 후의 평균은 플러스 13%. 지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S&P 500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냥 데이터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35일간 셧다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오히려 11% 반등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셧다운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거기다가 셧다운 상태일 때 미국은 하루에 4억 달러의 비용을 지원시킨다.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이제 미국은 얼마나 이자를 매일 줘야 되길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공무원들은 셧다운을 더 좋아한대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수당을 받는 실업수당 이런 거. 수당을 그러니까 또 비번이고 아니고 이제 교차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번 때까지 그대로 다 받아서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틀 그러니까 근무할 때만 나와야 되는데 네. 비번일 때까지 다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개꿀 이런 느낌으로 네. 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건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을 환영한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것 같아요. 셧다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걱정되시면 현금 좀 갖고 가세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혹시나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뭐 제대로 해결 안 됐다. 그럼 2주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수는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려서 시작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그리고 무슨 아까 얘기죠? 위원님께도 다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셧다운 뭐 이런 우려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서학개미들은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국 주식 사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를 사고 있단 말이죠. 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한국인들이 못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기에 이렇게 한국에 대한 강한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외국인들의 평균 지분율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많이 밑에 있습니다. 올해 무지막지하게 많이 팔았던 네네. 거를 그냥 채우는 정도라고 보면은 심플하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2010년부터 18년까지는 외사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의 위상이 인도, 대만보다도 훨씬 컸고 제가 컸다고요? 훨씬 높았고 제가 일하던 그 회사의 리서치 한국 MR 리서치가 2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MSCI 비중도 컸고, 그러니까 일본, 아시아, 에이펙에서 일본 빼고 중국 빼고 거의 그 다음이 한국 정도였던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이제 위상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상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추세였는데 그거를 뭐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옛날 비중으로 다시 갈 수는 없어도 뭔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채우는 부분이 있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사고 있는 건 약간 기계적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4조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기도 네. 하지만 사실 올해 아마 연간으로 하면 몇십 조 될걸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총이 미국 증시가 70조 달 몇 경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약간 진짜 태평양의 방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네. 큰 돈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로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추석 전에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은 추석 같은 거는 뭐 뒷전이네요. 이미 현금이 추석이라서.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이 옛날에 상반기에 생겨났던 거. 작년에도 살벌하게 팔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현금이 많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환율도 높으니까 환전하기도 좋습니다. 워낙 많이 받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제만 해도 또 제가 어제 여기서 진행을 했지만 50 몇 억 매수했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그럼 뭐 오늘 뭐 이 정도 할 수 있죠. 뭐. 어제 하루 50 몇 억이요? 수준 매수가 고개 끝이었어요. 네. 그럼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막 오를 때 하루에 뭐 2조 이렇게 사는 거랑 또 약간 다른 느낌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네. 그 대표님께서도 외국인 좀 수급 좀 분석을 해오신 것 같은데 소개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 제가 해야 되죠? 네네. 멍하니 여기 있었어요. 있습니다. 예. 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외국인들 주식 비중이 한 31%, 32%대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10년간 평균이 36%예요. 아직 살 거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 요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에 이제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시장의 주가와 거의 많이 맞는 모습들이 나오죠. 네, 그때 2017년도, 18년도 여기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가파르게 올라왔던 수출이 증가율이 딱 꺾이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좀 이제 아유 끝났구나, 사이클 끝났구나라고 하고 있고 또 2020 그 코로나 때 국면 쪽에서 들어왔다가 살짝 들어오고 이때도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그 8만 6천 원대 쭉 갔었을 때 그러다가 꽉 꺾이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는 아유 못 따라가 HBM 쪽 못 따라가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빠졌었죠. 근데 결국에는 요 증가가 요 추세를 보게 되면 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스러운 게 저는 이게 사이클이 AI 관련된 사이클이 2023년도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들어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디램 사이클보다 HBM 중심으로 나오는 그 사이클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레거시를 같이 끄는 사이클이 이제 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될지 여기서 시작해야 될지 시작은 근데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그래야지 더 주가를 땡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전 여기 같아요. 여기가 HBM과 함께 HBM 뭐 디램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얘기하는 뭐 2028년 막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거보다 혹시나 HBM 모멘텀이 생각보다 지금 뭐 얘기 나온 것보다 좀 펌핑이 좀 더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주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혹시나 좀 대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디램 사이클이 HBM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벌써 이제 거의 정점으로 들어오는 사이클이 돼버려요. 근데 HBM이 얼만큼 확장시키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HDD나 SDD까지 스토리지까지 같이 움직여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확장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계산을 저는 2023년 초반 한 중반부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쪽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와 이제 금액이 166억 달러 못 보던 금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비중이 한국의 수출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거의 뭐 30%대 육박하려고 그래요. 이렇다는 얘기는 단일 품목이 다 먹여 살리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것도 회사가 해봐야 딱 두 개. 네. DB하이텍도 쳐줄까요? 네. 그러면 그 안쪽에서 나온 거까지 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먹거리가 그러니까 과거만큼 그렇게 다양화되지는 않는 상황 쪽에서 좀 집중되어가는 현상. 네.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게 되면 그 산업이 다양화돼서 이쪽도 잘하고 저쪽도 잘하고 그렇죠. 했던 그 경험에 비해서는 그래서 요거와 이제 반대 또 나머지는 뭐 자동차도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고요. 거기다가 또 조선도 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나오는데 자동차는 이거 뭡니까 이건 진짜 안 잘 가요. 나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그렇게 반영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달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그냥 올인입니다. 반도체만 샀네요. 반도체만. 네, 거기만 올인이고 그나마 들어온 게 상사, 자본재, 기계 이쪽 있다 보니까 이쪽들은 이제 약간 조방원도 포함되는 쪽들이 많고, 원전 망산. 고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까지 들어오고 나머지는 조선은 또 9월달에 팔았네요. 매도했다가 지금 말 때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건 좀 들어온 것 같고 소프트웨어 관심이 없는데 네이버가 붙이다 보니까 따라가다가 오늘은 바로 또 매도해버리고 이런 쪽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소비재, 가전 이런 쪽들은 정확하게는 미국의 관세 여파를 그냥 직접 맞는 쪽들이죠. 이쪽들은 일단 관심이 없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순매수 이익 강도를 보게 되면 그냥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 삼성물산을 샀다. 그냥 삼성전자 산 거죠. 삼성 그룹주를 산 건데 사실상 전기도 그렇고 삼성 전기도 그렇고 딱 그렇습니다. 물산이 전자를 8%인가 갖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 줬을 겁니다. 그리고 KCC도 갖고 있는데. 이제 삼성자 안 아, 예. 삼성 KCC가 아니잖아요. 야,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의외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신고가 한번 갔었죠. 또 그러니까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섹터 전반적으로 아니라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 들어온 거, HDD 현대중공업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지주사 쪽에서 SK 이런 거, HD 현대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뭐 그냥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또 LIG 넥슨은 뭐 고평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미사일 얘기만 나오면 벌쩍벌쩍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약간 흐름 보게 되면 크게 안 벗어나요. 저희가 지금 막 그래서 뭐 새로운 종목들 발굴하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갑니다. 반도체 했다가 거기서 조금 밀렸다 그러면은 방산, 조선 뭐 요 안쪽에서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없네요 아직까지는요. 네, 근데 그런 쪽 안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로테이션을 잘 체크하면서 이쪽 조정받는다 그러면 들어가 봤고 또 올라오게 되면 좀 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기존의 주도주에서 계속 놀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시장은 그걸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또 이제 또 황산을 하고 지금 뭐 새로운 건 좀 좋은 종목 없어. 지금 만약에 삼양식품 같은 것도 이렇게 최근에 좀 눌렸잖아요. 그때 그러면 삼양식품 자리 좋다 그러면은 내가 20만 원대도 안 샀어. 150만 원대 사야 돼? 그러면서 그거 진짜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말고 뭐 좋은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다 움직여요. 거기서 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차라리 그러면 그 타이밍을 잘 보면 되는데 타이밍은 됐고 그냥 여기 사서 2배 갈 거 얘기해봐. 이러면은 그건 어렵습니다. 새로운 걸 못 찾는다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지영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코스피 회전율이 7년 내 최저라는 얘기가 어떤 말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코스피 회전율 7년 내 최저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소수 종목만 간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반도체 빼고는 다들 별로 잘 안 사니까 회전율 자체가 적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걸 토대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도주 내에서 찾는 게 네, 맞죠. 외국인 지금은 뭐 다분히 외국인 수급장이니까 형님들 따라다녀야죠. 저희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김민수 대표님께서 조금 바쁘신 것 같네요. 괜찮으신가요? 아닙니다. 주문을 뻔하다가 주문보다 방송이 중요하죠. 멀티가 되는 훌륭한 예. 저는 이것도 한번 엔비디아 질문해 GPU 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네네. 아까 그 외국인 수급 강도 보면은 뭐 조선방산 반도체 있었는데 네. 눈에 띄는 게 APR이더라고요. APR이요. 네, APR 같은 경우가 지금 그동안에 2달 정도 박스권 갇혀 있다가 지금 여기도 약간 코스피 지수 비슷하게 상단 뚫으면서 또다시 무주공산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88년생 대표가 네. 뭐 3조 원의 부자가 됐다. 뭐 이런 그쵸. 기사들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뭐 업종 종목은 조금 업종 얘기를 화장품이나 음식료 수출 업종에 대한 뷰를 저는 이제 저 하반기 월간 전 전망을 내니까 그때 네네. 국내 고객분들한테는 약간 반도체에서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네.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 대부분 자신들의 고유한 능력으로 잘 나왔다고 말을 한 경우가 많아요. 뭐 뭔가를 바꿨다, 내가 잘했다. 아, 기업 측에서요? 네. 근데 저의 경험상 90% 이상 환율이 설명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저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더라도 회사는 막 되게 미사여구를 붙여서 우리의 경쟁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보통 환율이 올라서 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7, 8, 9월 환율이 어땠나요? 꽤 높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의 성장 업종이었던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안 간 애들은 3분기 실적이 좋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APR도 그렇고 삼양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저는 그래서 환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도 사실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이 올랐다고 보고 저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88년생 대표님이 3조 원 자산가가 됐다는 거를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져야 좀 사업도 하고 뭐 이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제가 가장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낀 건 그 대표님이 뭐 아주 비싼 아파트를 큰 돈 주고 샀는데 그건 자기 돈 벌어서 산 거니까 저는 너무 좋다고 보는데 산 사람이 누구냐면 모 재벌가 3세한테 샀습니다. 이건 뭐 기사에 있는 거니까 세상의 부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 같은 재벌집에서 누구야 얘한테 안 팔아 이랬을 것 같은데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에 약간 흐름으로 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업종이 좋아지는 걸 받아들이면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수출해서 실적 잘 나오겠지. 이렇게 보시면 관세가 많이 뭐 문제인데 환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대충 네팅 치면 원하는 비슷할지도 몰라요.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그런 관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말씀 아니요. 덧붙여주세요. 저도 열심히 해서 한의원 집 살 겁니다. 한의원님 집. 위원님 저희 집 싸가지고 너무 저렴해서 지금도 제가 그럼 사실 대표님 수 집 있어요. 사겠습니다. 와 어디 사시는 줄 알고. 공유주택 하나요 저희? 여의도에 엄청 큰 네. 건물에 사시잖아요. 아, 예? 정말요? 아, 빨리 물어보세요. 왜 다음 그러면 문제. 환율이 올라서 수출주 플러스 성장주들이 강한 거였다라는 논리라면 지금 환율이 더 오르지 않을 거라면 안정될 거라면 이 같은 종목은 지금 좀 발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협상을 보게 되면 이제 안정은 살짝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환율은 우상향으로 계속 원화 가치는 점점점 이제 약세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 풀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그게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현상과 같이 보게 되면 환율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APR 얘기 나와서 그런데 APR은 솔직히 혹시 위원님도 이제 쓰실 때가 됐죠.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계시니까 뭐 미용은 해야 되죠 이제는. 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써보셨습니까 이거? 메디큐브? 아니요, 그거 안 써봤어요. 우리 위원님은 써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 쓰고 있어요. 쓴데 이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 디스하는 겁니까? 아까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저 매도를 쳐야 되는 공원도 나오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처지는 걸 막아줘요. 더 악화되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제 친구들이나 제 동료 선배들보단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 아니 맞습니다. 저 네, 되게 동안이시죠. 동안이세요. 저는 또래로 보이십니다. 저랑 동갑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거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뭐 그렇다고 열심히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만큼 그
좀 현상,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하더라도 나 만족이 또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쓴다고 하니까 좋아진 것 같아라고 얘기하게 되면 왠지 좀 열성적으로 더 쓰고 싶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봤었을 때는 그냥 니즈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걸로 봐야 될 거고, 이제 아무리 무슨 좋은 화장품 보는 것보다 이게 또 이제 확산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왜요? 광고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까는 공무원들하고 너무 그랬어요. 써보고 싶네요. 제가 하나 집 주소 안 되죠. 제가 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한상 의원님의 의견도 필요해요. 오늘 그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 정책 합의가 있었는데 환율 움직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쭉 읽어는 봤는데 네.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어요. 뭐 그걸 되게 꼬아서 뭐 그 막 행간을 설명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통화 수합 없고 그다음에 뭐 환율을 그러니까 원화를 강세로 돌리라는 미국의 강한 압박도 없고 그냥 이대로 잘해보자 정도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거든요. 물론 그걸 한 줄씩 다 보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느꼈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는 원화의 약세에 세게 베팅해서 환율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을 받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죠. 참고로 오늘 저희 회사에서 이제 경제 쪽 연간 전망이 나왔는데 되게 빨리 되게 빨리 냈어요. 그래서 올해 평균 환율 1,400원이니까 연말에 빠진다는 얘기죠. 네. 좀 빠지는 거로 잡아 놓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하는 게 전 세계에 유로나 옌도 파운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화들도 달러에 대비해서 계속 절하가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파운드는 정말 말할 것도 없죠. 파운드는 옛날에도 1파운드가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데도 아직도 2,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같이 그동안 약세니까. 파운드가 엄청나게 약세였던 거고 유로도 원래 달러랑 유로 격차가 되게 컸는데 이제 별 차이 없잖아요. 얘는 뭐 말할 지금 950원밖에 안 합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어떻게 원화가 버틴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플라자 합의다 무슨 합의다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이랑 합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달러 약세를 원하면 유로, 유럽, 일본, 중국은 부를지 말지 모르겠고 이거 딱 불러다 놓고 해 하면 그 순간 달러 약세 그냥 가는 거거든요. 달러 인덱스에서 그 두 개가 가장 비중 많이 차요. 그냥 그러면 굳이 뭐 한국은 알아서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랑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환율이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진짜대로 실제로 이 환율 합의문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거의 안 움직이더라고요. 1,405원대에서. 막 떴다가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약간. 같은 맥락에서 그 성장주 플러스 수출주의 실적은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거는 단기적인 거니까 일단 이번 저는 계속 이제 추석 전에 조금 그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저는 항상 7대 3을 항상 주장하고 이제 30% 현금을 이럴 땐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 사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주가에 따라서 요거를 언제 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매크로 때문에 빠질 때 사야 되는 거고 그거를 실적 좋을 때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좋을 때 확인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말 이렇게 나타날 텐데 3분기 실적은 9월까지잖아요. 9월까지 환율은 이미 좋은 게 많이 높은 게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 환율이 빠지는 거랑 실적은 사실은 큰 관계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궁금했는데 또 이제 그 외사 중 하나 CLSA에서도 코스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강세 유지, 구조적인 성장 섹터에 주목하자. 이 되게 매력적인 워딩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나요? 이제 슬슬 발동을 거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이런 한국 사무소 있고 그러면서 직접 이제 포트폴리오도 막 이렇게 커버하고 막 그랬었던 분위기에서 슬슬 빠지다가 다시 챙기려고 하네요. 그렇죠. 저희 CLS 같은 경우는 한국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예. 왜냐하면 영어로 다 돼 있건 아니고요. 거기서 나온 거는 GPT 그거보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저희가 대부분 다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거기에 다 아까 뭐 조방원부터 삼성 이쪽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뭐 특이하게 뭐 싼 종목 있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국을 주도한다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까지 수출 회복 정부 정책 이걸로 코스피 강세 유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물과 정부 그러니까 요거는
실물 수출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EPS 상승으로 나오겠죠. 네. 정부 정책의 거버넌스가 확인되게 되면 이거는 밸류업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면 밸류도 끌어올리고 실물도 좋아진다. 그러면 기존에 안고 있던 한국의 전통적인 저평가가 네. 사라지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처럼 아유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또 만들어서 하고 있구나라는 쪽이고 보면은 요게 이제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하는 것들 AI 로봇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로봇 쪽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입니다. 네, 거기서 뭐 새롭게 뭘 하는 건 아니고 로보티즈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의외로. 근데 그런 쪽인 것 같고 조선 방산 뭐 다 아는 것 블록체인을 넣네요. 의외네요, 블록체인이. 네이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뭐. 다 알고 있는 것들. 네. 회사들은 그렇게밖에 못 써요. 네. 그렇게 들어있고 밸류업은 뭐 다 금융이겠지 뭐. 그리고 지주사 이런 거 들어갔고 네. 외국 인바운드 다 화장품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레저. 다 하시네요. 그런 거 아니면 쓸 위원님이 수가 쓰신 없어요. 것 리포트 같은데요? 못 써요. 네. 근데 이거 저 보면은 그냥 코스피 사라는 거 아니에요? 저거. 자동차가 빠져 있잖아요. 아. 자동차 빠져 있잖아요. 맞다. 자동차 그리고 빠져. 바이오 빠져 있네요. 네, 보니까. 그러네. 구조적 바이오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업종에선 빼신 거고. 구조적 자동차 성장 빠져 섹터라고 있고. 하는 고객 원전 빠져 있네요. 저희 요즘 원전, 하는 것 중에는. 원전 있습니다. 있는데 요 섹터를 이제 오케이. 집중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빠진 게 뭐예요? 이거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아니, 종목이 되게 많아요. 한 네, 30종목쯤 돼요. 아. 거기서 이제 나온 거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한 종목 들어간 거는 이제 굳이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거기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순이익을 YY로 20% 이상 증액으로 보내요. 그 중에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거는 반도체가 기여한다. 이런 쪽에서 계속 푸시는 그들도 은연중에 이걸 딱 보여주면서 반도체 사 네네. 이게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사이클과 수출 저점 요게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 호황 국면으로 판단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시 커버한다는 얘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 전망.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PS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밸류도 같이 좀 빠졌던 게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되면은 5,000포인트 뭐 얼마 목표 막가 코스피 밴드 이런 것도 제시했나요? 아니 원래 CLS는 4,000대로 얘기를 했다가 네. 그 이제 또 올라오게 되면은 또 바꾸겠죠 뭐. 4천이면은 지금은 소박한 거니까 뭐. 네. 아 이게 소박한 거예요? 아니 앞서서 한상희 위원님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내년도 그 한국 증시 전망 리포트 오늘 냈다고 나왔어요. 오늘 나왔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정 위원님께서 조금 압박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정 왜 이렇게 빨리 내는지 위원님은 모르겠어요. 저도. 내년도 국내 증시 전망 얼마나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지네요. 아, 저는 일단은 뭐 얼마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단 네네. 4천. 4천이요? 오피셜한 걸 얘기해도 됩니다. 자료가 네, 나왔습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있어요. 네. 지금 4천이면은 한 15% 얼마 올라? 한 20은 안 20 되고 정도 안 15 되죠. 좀 넘는 네, 15 정도. 정도 넘는 거. 코스피가 4천을 가면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나 열어두고 10만 원 가야죠. 10만 원 가야죠. 10만 원이요. 전자 없이는 지금 4천 가기는 어려울 수 있죠. 전자 없이 4천 간다는 얘기는 네. 이제 하이닉스가 막 한 더블 나고 난리 나야죠. 나머지가 하이닉스가 난리 삼성전자 나야죠. 시총 따라잡고 그래야 되겠죠. 조선방산 올해 퍼포먼스 한 번 더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그 APR 미용기기 사용하시는 거 얘기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지금 채팅창으로 김민수 대표님의 나이를 막 추측하고 네. 계신데 경력으로 봤을 때 한 55세에서 56세 정도 될 것 같다고 OX로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5세, 56세요? 뭐 조만간 환갑을 바라본다고요? 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40대이신 걸로 정리를 좀 네. 해볼까요? 아, 피부 나이는 40대. 네. 네. 마음은 30대. 네. 빨리 넘어가시죠. 어우, 예.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이제 내일만 거래일수로는 한 거래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 김민수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내일은 솔직히 미국 시장 큰 변화 없으면은 매매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오후장은 그냥 거의 관망으로 보고 싶고요. 예, 그 좋아하던 단타도 안 할 것 같아요, 내일은. 아. 예, 왜냐면 이제 내일 가시는구나 미국. 지금도 갔다 올 뻔했어요 지금 주문들면서 근데 왜냐하면은 그럴 때 약간 좀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이제 연휴가 있는 전에 오후장에 매매를 잘못하다가 이제 꼬여버리면은 이거를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좀 금연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오전 쪽에 거의 다 요거는 챙겨가야겠다 그런 거 거의 세팅 끝내고 나머지 오후는 거의 그냥 그래서 전화해서 형님 잘 쉬십시오 이런 거 또 전화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희 의원님도 코멘트 주십시오. 내일장. 내일 만약에 네. 평소에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종목이 혹시라도 뭐 어떤 이유인지 많이 급락하잖아요.
그거 사는 거 정도만 하시죠. 내일은.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혹시 현금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은 내일 조금 뭐 일부라도 현금을 그래도 마음의 양식으로 생각하셔서 그렇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내내 불안하지 않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열흘 동안 너무 많이 미국이 빠지면 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래 팔았으니까 나 사도 돼 이런 마인드가 조금 정신 건강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지영 위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내일장 투자 전략. 그렇죠. 내일 뭐 외국인 순매수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굳이 뭐 따라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장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연휴 끝나고 나서 금요일 혹은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때부터 대응을 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이 말씀 드릴게요.